안녕하세요. SKTV 전지적 일본 시점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의 우파 매체인 데일리 신초는 11월 15일 한국 미디어가 4년 연속으로 신뢰도 최하위가 된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부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발표한 미디어 신뢰도 조사에서 대상국 40개국 중 한국의 미디어가 미디어 신뢰도 21%로 최하위인 40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핀란드가 1위, 미국은 31위, 일본은 21위라고 합니다. 데일리 신초의 관련 기사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미디어가 4년간 연속으로 신뢰도 최하위가 된 이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부속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는 매년 40여 개국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하여 세계의 저널리즘 동향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출판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대상국의 미디어 신뢰도를 항목별로 채점하여 종합순위를 결정하는데 한국은 올해의 조사 대상국 40개국 중에서 최하위인 40위를 차지했다. 한국이 참가한 2007년 이후 4년 연속으로 신뢰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국 최초의 미디어는 1883년 10월에 창간한 한성순보라고 한다. 지금과는 달리 당시의 한국 미디어는 중국이나 일본의 컨텐츠를 수입하여 번역하는 수준이었다. 그 후 1896년 창간된 독립신문은 처음으로 광고를 게재한 신문이며 매일신문과 황성신문은 개화사상과 자주독립을 내건 신문이었다. 한일 병합 이후는 총독부의 기관지를 제외한 모든 민간신문이 폐간되었으며 1920년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시사신문이 창간되어 근대화된 미디어가 등장한다. 그러나 당시의 한국은 미디어에 대한 이해 부족에다가 시스템도 전무하였기 때문에 일본의 시스템을 그대로 답습했다. 미디어의 시스템은 옛날이나 지금도 변함이 없다. 취재를 담당하는 기자가 있어서 그 내용을 문장과 사진으로 편집하여 인쇄 또는 인터넷에 게재하는 식이다. 단순하게 뉴스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디어는 사회적으로 책임감과 사명감, 전문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을 반영하되 편향되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독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연한 일이다. 속보 경쟁에 함몰된 한국 미디어. 시스템은 비슷하지만 일본과 한국의 미디어는 방향성이 상당히 다르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실 확인을 세세하게 하고 관련 자료를 모으는 일본의 방식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각 분야의 일본 전문 기자는 한국의 기자가 쫓아갈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다. 한국의 미디어는 지금까지 정권의 선도자역이나 기업에 기생하는 형태로 발전해왔다. 같은 내용이 한 번에 수십에서 수백 건이나 나오는 기사에서 문책이나 전문성은 엿볼 수가 없다. 인터넷 미디어가 늘어남에 따라 소위 속보 경쟁이 시작되어 사실과 관계없이 누가 먼저 기사를 내는가에 중점이 있는 것 같다. 1960년대 박정희 이후의 군사독재 체제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전하는 것보다 정권의 눈치를 살피면서 미디어는 성장해왔다. 전두환 정권 시대에는 매스컴 통폐합이 시행되어 정권의 기준에 합치하지 않는 미디어는 강제 폐업을 당하든가 다른 미디어에 흡수되었다. 한국 미디어의 가장 큰 변화는 2005년경이다. 이 시기에 인터넷 미디어가 등장하고 속보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기사가 난무하며 광고 집중적인 시장으로 변화한다. 노무현 정권 탄생에 큰 역할을 한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아는 이 즈음에 등장한 미디어이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진보적 미디어는 기존의 미디어를 계속 비판을 하면서도 같은 악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더욱 나쁜 것은
시민 기자라고 하는 기자로서의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의 기사를 게재하여 문제를 일으켰다. 오마이뉴스가 자랑하는 시민 기자는 전국에 8만 명 존재하며 대기업 사원 수준의 숫자다. 그러나 직업적 검증이나 전문성, 기자로서의 교육에는 누구도 관여하지 않는다. 결국은 사실보다도 누가 보다 자극적인 기사를 작성하여 빨리 업로드 되는가가 중요시되어 그 때문에 여론 형성의 수단으로서 정권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하여 가짜뉴스와 오보를 연발.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의 보도를 보더라도 한국은 페이크뉴스와 오보를 남발했다. 원래부터 문재인 정권이 발족을 하자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는 문재인 정권에게 유리한 가짜뉴스를 양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뉴스 전문 채널인 YTN이나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기사가 올라간 후에 폭넓게 확산된다. 그러나 그 내용은 거의 창작소설에 가깝다. 참고로 한국의 포털 사이트도 문재인 정권의 선봉대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대표적 오보는 트럼프 대통령 부인의 트위터 내용을 멋대로 해석하여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 트럼프의 패배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 순식간에 확산되었다. 현재 미국 대통령 선거는 개표 작업 진행 중으로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도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기정사실화하고 다채로운 관련 뉴스를 보도하고 있다.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로 동일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고 있으며 일부 미디어에서는 오자와 탈자까지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다. 그 외에 오보가 확인되어도 한국의 미디어는 이렇다 할 정정이나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방치한 대로이다. 한국 미디어의 신뢰도는 낮지만 현재 인터넷 미디어로서 등록된 매체는 누구라도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고도 말할 수 있다.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인터넷 미디어는 거의 전무하며 거의 다는 포털 사이트와 제휴한 후에 광고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젊은 세대는 이제 한국의 미디어를 신뢰하고 있지 않다. 인터넷이 없었던 시대는 한국의 미디어의 보도 외에는 정보를 얻을 수 없었지만 지금은 한국의 정확한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일본이나 미국의 미디어의 보도를 보는 편이 보다 정확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일본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불쾌하시죠? 그런데 데일리 신초뿐만 아니라 한국 관련해서는 일본의 대부분의 매체가 비이성적이고 극우적인 성향을 띱니다. 이렇듯 자극적이고 혐한적인 논조의 내용이 아니면 주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가 봅니다. 한국인의 입장에서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내로남불형 보도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 미디어의 수준을 과대평가하는 것을 보니 가소롭기 그지없습니다. 한국인의 대부분은 일본 미디어의 수준을 한국보다도 훨씬 더 낮게 평가하고 있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2005년 이후 창간된 진보적 인터넷 매체인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의 예를 들면서 이들이 속보 경쟁이나 가짜뉴스 확산, 베껴쓰기 기사의 주범이자 한국 미디어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주범이라는 편향적인 내용의 가짜기사가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대다수 국민들은 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대형 우파 미디어의 기사에 대한 불신이 훨씬 더 크고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일본 매체는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국의 대형 우파 매체의 기사만을 믿으려는 확증 편향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한국 미디어에서 페이크 뉴스와 오보를 남발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는
문재인 정권에게 유리한 가짜 뉴스를 양산하기 시작했으며, 이 창작 소설에 가까운 가짜 뉴스가 뉴스 전문 채널인 YTN이나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확산됐다. 또한 한국의 포털 사이트가 문재인 정권의 선봉대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보니 아연 실색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창작 소설 수준의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야당 지지자들도 머리를 갸우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의 말미에 한국의 젊은 층은 한국의 미디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100% 아니 200% 동의합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한국의 미디어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미디어는 더욱더 신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구구 미디어에게 기사 내용의 일부 문구를 인용하여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사회적으로 책임감과 사명감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편향되지 않게 정확한 정보를 일본 독자들에게 전달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